애드홍 네트워크. 애드홍 네트워크는 아까 다양한 응용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응용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노드의 형태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어요. 노드의 형태. 노드가 뭐냐? 노드가 센서냐, 차냐, 뭐 핸드폰이냐, 노트북이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현희 교수님이 연구했던 거는 로보틱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로봇들이 애드홍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애드홍 네트워크. 그러면 이 로봇들은 스태틱이 아니라 움직일 수가 있죠. 바퀴가 달려있든 뭐 두 발로 걷든. 그러면 얘네들은 통신이 늘 잘 되게끔 보조를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노드가 얼마만큼 빨리 또는 느리게 이동하냐 아니면 전혀 이동하지 않냐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센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가 배치가 된 이후에는 노드들이 안 움직여요. 산에다가 그 센서들을 뿌리고 나면 바람에 의해서 조금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뭔가 스스로 자발적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들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노트북,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움직이죠. 그럼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뭐 뛸 수 있는데 보통은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습관이나 얘가 여기 있었는데 몇 초 후에 어디에 있는지는 대략 예측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 근데 차량 애드홍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엄청 빨리 움직이죠.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100km 이상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노드가 얼마만큼 빨리 이동하냐에 대해 달린 거고 외부망과의 연결 여부도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외부망과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긴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센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스테이션 또는 싱크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가지고 그 수집된 정보를 받아요. 걔가. 그러니까 산에다가 애드홍 네트워크를 만들면, 센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딘가에는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통신은 다 결국에는 어디로 와요?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오고 우리는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고 차량 애드홍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도로 곳곳에다가 RSU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한다고 해요. RSU. 그러니까 도로 곳곳에다가 컴퓨팅 기기와 무선 통신 기기를 꽂아가지고 차량이 이동하면서 걔랑 통신해가지고 지역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뭔가 서비스를 인프라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 애드홍 네트워크에서는 차량 간에도 통신이 되지만 차량이 그 인프라하고도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맨의 경우에는 외부망과 연결이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만 통신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거기도 베이스 스테이션 같은 게 뭐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하면 외부하고도 통신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주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신하는 게 목적이 많죠. 재난, 뭐 밀리터리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애드홍으로 통신하고 밖으로는 또 다른 방법을 써서 통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애드홍 네트워크들을 분류를 한다. 그럼 통신 모델. 그럼 애드홍 네트워크에서 통신은 무선 통신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거를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질까?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드의 이동성 때문에 뭐가 변한다? 토폴로지. 즉 망의 구성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려워져요? 라우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무선 매체이므로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방송이 돼요. 내가 뽕 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기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빵 쏘는데
내 메시지를 한 번 호배, 단일 호배 받을 수 있는 애들을 내 이웃이라고 그래요. 내 네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웃 탐색 메커니즘을 가동을 합니다. 이웃 탐색 메커니즘은 어떻게 할까요? 와이파이 여러분들 뜨면 여기 와이파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뭘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무선 AP가 주기적으로 나 여기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비콘 메시지 뭐라고 불리는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나 여기 있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그 신호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고 자동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럼 애동 네트워크에서도 무선 통신은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내가 헬로우라는 메시지, 나 김상진이야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 메시지 받는 사람은 김상진이가 내 이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에서는 이게 애독이든 애독이 아니든 이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 탐색. 이웃이 뭐다? 한 번에 무선 통신으로 이렇게 송수할 수 있는 그 애들인 거죠. 그리고 무선 매체는 공유 매체이기 때문에 같은 반경인 노드가 동시에 연송하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중호흡 통신이 이제 필요합니다. 통신의 종류. 통신의 종류는 플러딩 통신이 있고 유니캐스트 통신이 있습니다. 플러딩 통신이라는 건 플러딩 한다는 거는 홍수죠. 그래서 한 반 사람이 빵 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빵 쏘고 또 빵 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에 있는 모든 노드가 동일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보내고 싶어 해서 빵 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빵 쏴줘요. 그거를. 그 다음 사람이 또 빵 쏘주면 그게 퍼져서 전체 그 애독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통신하는 것을 플러딩 통신이라고 그래요. 플러딩. 유니캐스트 통신은 내가 빵 쏘면 내 주변에 한 5명이 받을 거예요. 근데 그 5명 중에 특정한 애만 또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망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로를 알고 있어요. 얘가 얘한테 소스 데스티네이션 하면은 얘가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경로가. 그러면 원래 얘가 빵 쏘면 플러딩인 경우에는 얘도 쏘고 얘도 다 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캐스팅은 경로를 알고 있을 때는 얘하고 얘는 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가면 얘네들 받긴 받지만 얘 둘은 더 이상 중계를 안 해요. 얘만 중계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 유니캐스트 통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 애도 환경에서.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이 받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메시지를 다시 중계하는 그런 방식이 유니캐스트 통신입니다. 근데 이 유니캐스트 통신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사전에 경로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사전에 경로를 모르면 플러딩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플러딩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애들이 원치 않든 메시지 보내야 되니까 플러딩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어떨 경우엔 플러딩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플러딩 하는 횟수를 줄이는 게 애동 전체적인 어떤 이득에 효율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애동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경로를 찾아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틀어서 경로를 찾아서 가죠. 그러면 그 경로가
무슨 경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경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장 짧은 경로는 어떤 경로예요? 거리가 짧은 게 가장 짧은 경로일까요? 실제로는 그 T맵이 요즘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데, T맵은 실시간 그 교통 상황을 계산해가지고 경로를 보여줘요. 업데이트 빨리빨리 되고. 그 얘기는 이 경로는 가장 짧은 거가 원래는 교통이 똑같으면 가장 빨리 가는 거겠지만, 가장 빨리 가는 거겠지만, 어떤 거리가 짧더라도 그 어떤 구간이 정체가 돼 있으면 다른 길로 가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원래 애동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짧은 경로 하면 뭘 얘기하면 홉수를 얘기해요. 똑같이 세 개네. 근데 원래 네 번의 홉 가야 되는 거랑 세 번이 갈 수 있는 거면 세 번 가는 거면 더 빨리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뭘 계산해요? 홉수를 계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홉수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통신 양도 고려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 구간은 엄청난 트래픽이 몰려. 그러면 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짧은 게 흡수인데 통신 양도 고려해야 되겠고 에너지 자원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링크의 대칭성. 이렇게 주는 거랑 이렇게 주는 게 항상 가능하진 않을 수 있다. 내가 보낼 수 있어도 받은 애는 나한테 데이터를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구할 때는 그거를 싹 뺍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가정할 때는 우리는 링크가 대칭적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연구를 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쪽에선 되는데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답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연구할 때는 대칭성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할 때 액이 뭔지 알죠? acknowledgement. 내가 딱 보냈으면 나 받았어 라고 주는 게 acknowledgement죠. 근데 이 애독에서는 hope by hope 액은 쓸 수 있어요. 내가 주면 너 받았니? 그럼 나 받았어 라고 줄 수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애가 메시지 받아놓고 내가 또다시 나 받았어 라고 주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애독 네트워크에서는 hope by hope 액은 쓰긴 쓰는데 단대단 액은 단대단이라는 것은 소스랑 데스티네이션 계획 말하는 거예요. 계획 간에는 액은 거의 안 쓴다.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플러딩. 여기서 플러딩이 이제 대충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퍼지고. 근데 이 여기까지 보시면 이걸 보면 한 노드가 똑같은 메시지를 플러딩 하게 되면 한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그런데 여러 번 받는데 한 노드가 그 여러 번 받을 때마다 중계해요, 안 해요? 중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딩 하더라도 노드는 한 번만 중계를 하고요. 받는 건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모델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빵 쏘면 받으면 빵 쏴요. 근데 옆에서 빵 쐈기 때문에 내가 그 메시지를 또 받아. 그럼 내가 또 다시 쏴? 안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딩 할 때 이 안에 있는 노드들은 여러 번 메시지 받을 수 있어도 한 번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기준으로 보내냐면은 제일 처음 온 메시지를 기준으로 보통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중복 검사해서 버리는 거예요. 중복 검사를 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검사. 처음 받은 메시지는 방송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면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플러딩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특정 노드를 찾을 때, 경로를 찾을 때 플러딩을 하게 됩니다. 얘를 알고 싶은데 얘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니까 플러딩 하게 되면 얘가 그 네트워크 범위 안에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면은 언젠간 도달하겠죠. 그럼 걔가 메시지 리턴해주면 그걸 가지고 경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TL이 뭐의 약자예요? 혹시 아는 사람? Time to live. 어쨌든 얘가 살아있을 시간인데 얘는 TTL은 홉수로 말해요. 3이다. TTL이 3이면 플러딩 하더라도 3홉 이상 안 가는 거예요. 내가 TTL을 제한 두지 않으면 모든 전체로 가겠죠. 근데 TTL을 4로 주면은 4홉 이상은 안 가요. 그래서 이 플러딩도 우리가 가는 거리를 제한할 수 있죠. 뭘로? TTL로. TTL이 뭔지 알겠죠? 그럼 TTL은 가면서 어떻게 돼? 한 번씩 줄여야 되겠죠. 줄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러딩 할 때 RDT라는 기술을 씁니다. Random Delay. 그것은 아까 보셨지만 얘가 빵 쏘면 여기 가요. 그럼 이 두 애는 거의 동시에 받게 돼요. 그럼 얘네가 동시에 빵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나겠지. 충돌이 나요. 무선 통신에서 메시지는 거의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니까 그 반경 있는 애들은 받는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받은 애들이 동시에 또 빵 터뜨리면 100% 충돌 납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뭐래요? 랜덤 딜레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은 랜덤 타임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적게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요. 전체 노드 영향 주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플러딩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좋고 플러딩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딩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줄이냐? 플러딩 비용. 모든 노드들이 항상 한 번은 쏘는 방식이 단순 플러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애들은 단순 플러딩은 내가 뻥 쏘면 받으면 무조건 한 번은 빵 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 확률 기반 플러딩. 단순 확률은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 던져서 주사위의 값에 따라서 나는 중계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단순한 확률 가지고 하면 전체 노드들이 못 받을 수도 있죠. 우연치 않게 아까 했던 얘랑 둘 다 안 보내기로 했으면 얘네들은 못 받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 플러딩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카운터 기반은 조금 더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냐면 중복 수신한 패킷 수를 계산해요. 랜덤 딜레이를 하죠. 그러면 랜덤 딜레이 동안에 나한테 온 메시지 수, 똑같은 메시지 수를 계산해요. 많이 오면 내가 보내야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많이 오면 내 주변 애들도 이미 많이 보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안 보내는 거예요. 중복 수신 패킷 수가 적으면 몇 개 이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조금 더 확률은 확률인데 약간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 우리가 무선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의 세기를 가지고 이가 나부터 얼마나 멀리 있다는 건 계산할 수 있습니다. GPS가 없어도. 무선 신호의 세기를 가지고. 그래서 거리 기반은 수시한 노드는 송신 노드들과 거리를 측정해서 중계 여부를 가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인 노드가 있으면 난 중계를 안 해. 이미 중계한 노드가 있는데 나랑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그럼 나는 안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리 기반은 이 거리 측정을 별도 어떤 장치가 없어도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위치 기반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GPS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GPS 이용하려면은 각 노드가 뭘 갖고 있어야 되겠죠? GPS 모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노드가 좀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GPS 정보가 있으면 자신의 물리적인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
누가 보내면 좋을까라는 것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위치 기반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다 뭐예요? 플러딩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플러딩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플러딩 하되 플러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하나는 확률적인 방식, 하나는 거리 방식.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애들은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최적화. 실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적화는 부분 최적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노드들이 전체 노드들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최적화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노드들이 전체 노드들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걸 알기 위해서 플러딩 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애들들은 다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원리들이에요. 즉, 그 전체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 정보를 이용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무선 통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다? 이웃 탐색하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내 이웃이 누구다, 내 이웃이 몇 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한다? 주기적으로 헬로우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죠. 그럼 그 헬로우 메시지를 보낼 때 정보를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냐면은 두 홉까지에 있는 애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헬로우 메시지, 나 여기 있어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1번은 내 이웃은 60이다 라는 걸 같이 보내는 거예요. 헬로 했죠. 그러니까 내가 헬로 할 때 항상 내 정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정보까지만 보내요. 이웃 정보도 같이 보내요. 그럼 각 노드들은 어떤 정보를 하냐면 전체 네트워크 정보는 몰라도 2홉, 자기보다 2홉 거리에 있는 애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죠. 알고리즘으로. 뭐 그 알고리즘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는 뭐 다른 문제이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보통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죠? 자료 구조에서 이런 그래프. 이거 어떻게 나타내? 뭘로 나타내면 돼? 응? 2차원 배열로 나타내면 제일 편하죠. 2차원 배열로 나타내면 돼요. 그래프는 2차원 배열로 나타내면 뭐 이 n/n이 되니까 좀 커지긴 해도 가장 심플해지죠. 이거를 링크 리스트로 만들려면 오히려 더 번거롭고 조작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모습은 트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프죠. 그러니까 트리는 루트에서 단말까지 가는 게 유니크한 건데 그래프는 일로도 할 수 있고 절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10일 가려면 5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4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최적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프를 뭘로 바꾸면 될까?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프를 트리로 바꾸면 돼요. 그럼 그래프를 여기서 어떤 트리를 끄집어내면 돼요? 그 트리를 뭐라 그래? 스패닝 트리. 뭐 안 들어봤어? 스패닝 트리. 어?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는 그래프를 스패닝 트리로 만들면 다 연결은 되죠. 그렇죠? 근데 A가 루트가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리게 되면 스패닝 트리를 그리게 되면 누가 중계를 하면 이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 원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다른 형태대로 제한이 됐어요. 얘만 소개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을 때 누가 보내야 되는지 이제 찾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그리디 알고리즘 배웠죠? 안 배웠어? 그리디 알고리즘. 욕심쟁이. 가장 한 번에 많이 먹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보면 이 노드를 안 쓰면 이 노드는 꼭 써야 되는 노드들이 있죠. 예를 들면 6번은 1번을 통해서밖에는 안 가. 그럼 1번은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렇죠? 7, 8번은 2번 아니면 안 돼. 4번은 10번은 4번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내 세트로 뽑아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전체를 만들었을 때 빠진 애들이 있으면 그 빠진 애를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놈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장 최적화된 애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요 예제에서는 1, 2, 4만 중개하면 돼요. 이 그리디 알고리즘 통하면. 이 알고리즘 어려운 건 아니죠. 이해됐죠? 이웃 정보를 줘. 그러면 그 이웃들 중에, 그러니까 투호프에 있는 이웃을 주려고 그러면 반드시 줘야, 중개를 해야 되는 노드들이 생긴다고. 걔네들을 취하고, 걔네들 통해서 다루어지는 전체 셋을 계산한 다음에 전체 셋하고 그게 차이가 있으면 그 나머지 애들을 보내야 할 때 써야 되는 누구한테 보내면 가장 최소화될까를 계산해내면 보통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트리를, 그러니까 플러딩을. 근데 이 플러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 최적화가 아니라 부분 최적화죠. 얘 입장에서만 최적화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 또 그걸 계산해가 또 가는데 그러다 보면 또 서로는 또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를 구한 다음에 너만 보내라고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단순 플러딩보다는 더 싸겠죠. 이 알고리즘 계산하는 게 얼마 안 드니까. 그리고 어차피 헬로우 메시지 보내야 되는데 이웃 정보 추가해서 보내는 게 또 그렇게 큰 정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위치 기반 통신까지 설명드리고 보안 위협은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위치 기반 통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GPS를 이용하는 거예요. GPS. 그러면 위치 기반은 각 노드들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GPS 모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위치를 알고 목적 노드의 위치를 알아요. 어떻게 아냐? 그건 또 큰 문제예요. 근데 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는 우선 지금 통신 방식만 설명하는 거니까 라우팅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내 소스 노드, 내 위치는 내 GPS 정보로 알고 목적 노드는 어디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면 돼? 메시지를. 그 방향을 보내면 되죠. 북쪽이다. 내가 보내야 되는 노드가 내 북쪽에 있다. 그럼 북쪽으로만 보내면 되죠. 이쪽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통신하는 게 위치 기반 통신인데요. 그때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MFR, NFP, CR, 랜덤. 그래서 MFR은 Most Forward Within R 이라는 방식인데 가장 멀리 있는 노드가 당첨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니까 니네들이 계산해봐. 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애가 보내. 그러면 A, B, C 중에 누가 보내는 거예요? C가 보내는 거예요. C가. MFR은 C가 보냅니다. C.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홉수를 줄이는 거예요. 홉수. 그 다음에 NFP는 완전 거꾸로입니다. 가장 가까운 애가 보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애가 보내는다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가장 가까운 애가 보내면 뭐가 좋냐면 첫째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한테 통신할 때 뭘 세이브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에너지 갖고 메시지 안 보내도 돼. 에너지 세이브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애들이 가까운 애들만 통신하면 충돌이 또 안 나요. 그러니까
요 애랑 통신하는 거랑 요 애랑 만약 거리를 딱 여기까지만 제한하면 요 애와 요 애는 충돌이 안 나죠. 서로 메시지 보내도. 같은 주파수로 보내고 같은 시간대 보내도 충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NFP는 에너지를 줄이고 또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R은 일직선으로 걷을 때 가장 그 일직선에 가까운 애가 보내는 거예요. 실제 거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거리가 최소화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은 그냥 아무 애나 보내는 방법이에요. 항상 랜덤은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문제점은 이런 방식을 써도 목적지까지 완전히 도달하는 걸 보장을 못 합니다. 왜? 가다 보면 여기에 없어. 그럼 원래는 이쪽 방 가는데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 근데 이렇게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 기반에서도 무조건 위치로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예외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치에 없다. 그러면 뒤로도 가든 어디로 가든 가서 자꾸 방향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런 방법만 쓴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은 충분히 많은 노드들이 항상 어디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 방법들이 성공하겠죠. 근데 노드들이 항상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는 몰려 있고 어디에는 없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 이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필요하다.